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정보학과 정보사이론을 가르치는 이동훈입니다. 자, 오늘은 정보직 최종 합격 전략을 하는데 이거 맨날 하는 게 아니라 그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2026년 그죠? 내년 시험이죠. 내년 최종 합격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일단 여러분 이제 이거부터 이제 알아야 되는데 정보직 시험의 진짜 모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복 불가능하다라는 게 뭐냐 하면 정보직 시험은 7급이라도 4개의 과목밖에 안 돼요. 9급은 3과목이잖아.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3문제 정도면 12점이거든? 그럼 이제 1.33점씩 되는 거니까 4점이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한 과목에서 4점씩 차이가 나면 어때요? 이거는 그치,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그쵸, 좀 나쁜 거라고 할 수 있다면 단순 암기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어때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고득점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영어, 수학 같은 과목이 없이 대부분 암기 과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요즘에는 어때요? 수능도 국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무원이나 공무원 국어는 어때? 그렇게 어렵지 않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국어는 극복하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 예전에 이제 공무원 강의를도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영어는 극복이 안 돼. 근데, 그쵸. 영어나 수학 같은 과목이 없으니까 암기 과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잘 봐. 정보직 시험은 어때요? 1년에 한 번뿐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시간을 줄일 필요가 없어. 뭔 말인지 알겠죠? 1년에 한 번뿐인 시험인데 어때요? 양을 줄이겠다는 건 뭐야, 이거는. 그치,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자살행위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시험에서 굳이 학습 범위를 줄이는 컴팩트 전략을 선택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것은 효율적 선택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뿐인 시험을 망치는 어리석은 도박이다.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자, 수능 시험이랑 어때요? 지금 우리 정보직 시험은 어때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 하면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서울대 가는 애들이랑 어때요? 자기 집 주위에 있는 대학에 가는 사람이랑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 그쵸? 근데 여기는 어때요? 그냥 그쵸. 이게 5%에서 20%까지 차이가 있거든? 어쨌든.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최상위권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 시험에서는 어때요? 내가 3등급을 맞거나 이래도, 그치. 4등급을 맞아도 그 점수를 다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합격선을 넘지 못하면, 그치. 그냥 끝나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꼭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쵸. 제가 그 시장이라는 통계적 증명. 자, 저희 시장 지배력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쵸. 객관적인 데이터가 모든 것을 증명한다. 이제 앞으로 오늘은 데이터를 주로 볼 거예요, 여러분. 데이터를 주로 볼 건데, 자, 이제 보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그쵸. 데이터가 쌓이니까 어때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정보직 합격자 주요 통계를 이제 마련할 수가 있었어.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자, 2025년이잖아요? 그럼 언제나 필기 합격이 있고 최종 합격이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필기 합격이 있고 최종 합격이 있는데 필기 합격과 최종 합격 사이의 점수의 차이는 약 4점, 3문제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 합격을 해야 모두 할 수 있는 거야. 최종 합격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어때요? 3문제만 더 맞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했어? 그러면 자, 지금 이제 뭐예요? 1182명이 어때? 시험을 쳤단 말이에요, 올해. 그치? 1182명이 시험을 쳤는데, 지금 필기 합격한 사람은 245명이에요. 그러면 필기 합격하는데 어때? 20.73%면, 이 정도면, 그치? 5명 중에 1등만 하면 되는 거잖아. 100명 중에 20등 하면 되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필기 합격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종 합격자는 174명이잖아요. 그치? 174명이고, 요건 이제 뭐예요? 좀 이제 비율이 줄어들어서 14.72%야. 이해했죠? 14.72%. 자. 근데 이제 올해, 그쵸? 하이클래스 학원에 다닌 사람이 113명. 그치? 확인된 것만 113명이야. 그쵸?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때요? 하이클래스 학원을 다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수험 번호를 안 가르쳐 주면
학원에서는 여러분이 합격했는지, 그치, 불합격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치, 이게 약간 꼼수인데, 이제 학원에서 뭐예요? 면접 강의를 하잖아. 그치? 면접 강의를 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수험 번호를 넣도록 돼 있어. 예, 그죠? 그게 왜 수험 번호를 왜 수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건데, 그게 없으면 어때요? 하이클래스 학원에서 연락 잘 가르쳐서 합격을 해도, 그거를, 그렇죠.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13명이다라는 거죠. 46.12%가 45%가 넘은 거는 어때요? 올해가 최초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래서 아직 어때요? 최종 합격 발표는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는 공란으로 남겨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주로 가는 게 이제 어디냐 하면 육군이야, 육군. 육군 9급 같은 경우에 필기 합격이 어때? 132명이고 28%잖아, 이거는. 그쵸? 28%. 자, 그럼 28%면 뭐예요? 이거는, 그치. 4등급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어때요? 20.96%가 이제 뭐예요? 이게, 자, 여기가 이제 최종 합격하려면 한 20.96%라면 육군은. 그러니까 육군은 타군에 비해서 어때요? 합격하기 굉장히 쉽다라는 거지, 그치? 공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거는 10.9%로 줄어들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올해, 그리고 이제 공군은 엄청나게, 그쵸. 합격선도 높았다. 육군 같은 경우에 어때? 68점이었었는데, 공군은 무려 77.33점이에요. 그 9.33점이 높은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쵸. 공군을 갈 때는 이제 주의해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국기정도 있고 국군정도 있는데, 그쵸. 국군정 같은 경우에는 뭐냐라고 하면, 방첩사나 정보사령부 가는 거, 정보사령부. 거기서 진짜 공부 잘하면 국방정보본부나 어때요? 합참의 정보본부에도 갈 수 있어요. 근데 합참이나 국방정보본부에 가면은 평생 용산에 근무하는 거. 평생은 모르겠지만 용산에 근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정말 전문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면 필기 합격에 7명인데 어때요? 이게, 그치? 학교에서 필기 합격한 사람이 어때요? 57.14%. 공군도 60.00%. 야, 이걸 다 보라고? 그치. 작년에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도 뭐 진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때? 나중에 시각화 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5년이잖아. 그치? 25년. 자. 그 25년만 보면 어떻게 24년도 이제 보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까 20%에서 어때요? 14%, 14.9%였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 합격하기가 쉬워지는 거지. 25년이 최근이고, 이건 뭐 작년이잖아. 그쵸? 작년. 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어때요? 이게. 자, 그러면 작년에는 어때요? 1112명이 시험을 쳐가지고 192명이 어때요? 필기 합격을 했는데, 이때는 17.27%였고, 자. 그 다음에 최종 합격 비율은 어때? 아까 14%였는데 어때? 지금 11.87%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이렇게 막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을 때, 그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뭐예요? 합격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자. 23년이죠. 23년. 23년에는 뭐였어요? 9.06%였네. 요때는 어때? 1567명이지? 그러면 생각해봐 여러분. 올해는 어때요? 대량 채용이 있었기 때문에 1187명이었지만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사실 이게 지원자들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했지? 근데 지원자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그치 오히려 합격 채용 인원은 어때요? 그냥 그대로 유지되거나 조금 늘려그래. 그러니까 요때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쵸?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 아까 여기가 46%였잖아? 근데 이게 31%로 이게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조사가 잘 안 된 거다. 그치? 조사가. 그러니까 뭐, 24년도에도 어때? 42%는 된 거잖아. 올해가 46%였으니까. 여기 어때? 31.79%는 그래, 조사가 안 됐다. 사실, 하이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면접 강의가 이렇게 활성화된 게 얼마 안 됐어. 작년부터 그예요. 사실 활성화된 거는. 그래서 이제 조사가 이제 안 됐다. 이거는.
그래서 22년을 왜 제가 일부러 넣은 거냐 하면, 여러분 이거 넣으려면 어때요?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이거 다 넣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뭐예요? 이때는 2714명이었었지. 그러니까 지금 올해 얼마였다고 그랬죠? 1187명이었었잖아요. 그치? 그 2714명인데, 이때는 뭐예요? 지금 최종 합격자도, 그쵸? 50명씩 뽑았단 말이에요. 그치? 그 다음에 어때요? 공군도 올해는 9명밖에 안 뽑았는데 7급도 어때? 50명씩 뽑았단 말이야. 그러면 50명씩 뽑았을 때는 어때? 합격하기가 쉬웠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어때? 최종 합격 비율 보면 어때요? 5.33%야. 5.33%면 어때요? 1등급? 그치? 2등급? 초반이잖아요. 이해했죠? 2등급 초반. 자, 그러니까 옛날에, 그쵸. 대량 채용 때 합격한 사람들을, 저도 어제 처음 알았거든요. 아, 대량 채용 때는 어때요? 좀 합격하기 쉬웠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때가 더 어려웠었다라는 거지. 지금이 훨씬 더 기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생활해보면, 이때도 뭐예요? 학클의 필기 합격자 비율은 41.70%에, 최종 합격자 비율은, 그죠, 73.26%에. 근데 이제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제 이게 국방부나 정보사라고 그랬잖아. 국방정보본부. 이게 57%예요. 공군 7급은 무려 71%야. 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어때요? 제 강의가 좀 어렵기 때문에 7급에 이제 점유율이 압도적이었었거든? 그래서 그 47%에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도 이해에 어때요? 면접 강의를 하클에 왔다가, 야, 면접은 하클 듣는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때? 23년에 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이제. 그렇죠. 이제 제가 올해는, 그쵸. 시각화했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최종 합격 비율은 어때요? 6.56%에서, 자, 9.09, 11.87, 14.72%다.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추세가. 그러니까 어때? 지금 이렇게 쉽게 합격할 수 있어요. 점점 쉬워지는 거잖아. 이해했죠? 그럼 요때 합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정보직 같은 경우에는 언제 또 이게 확 줄어들지를 모르기 때문에 추세가 그게 갑자기 확 꺾이고 그러진 않는데, 그쵸? 지금 요게 이제 뭐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 2등급 초반이면 어때요? 공부 되게 잘하는 거지, 2등급 초반이면. 근데 어때요? 2등급 후반이었다가 24년도에는 어때요? 3등급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뭐예요? 3등급 후반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때요?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육군이잖아. 육군 같은 경우에는 이때도 어려웠었어. 육군 가기도 어려웠단 말이야. 22년도에는 5.33%에서 9.68%, 14.90, 20.96이다. 이건 뭐 3등급 후반이면 가는 거잖아. 이해했죠? 3등급은 할 수 있지. 그치?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어때요? 영어나 수학을 넣고, 이제 뭐예요? 이걸 합쳐서 3등급이다 그러면 어렵겠지만, 암기 과목 2과목인데, 그럼 사탐. 그치? 과탐은 좀 어려워. 자, 사탐 2과목 가지고 어때요? 3등급이라고 하면, 그것도 후반이잖아, 후반. 그럼 어때요? 여기는 충분히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보직 주요군 최종 합격 비율이다. 그치? 주요군. 그게 언제 나왔대? 육군.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추세라는 걸 무시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봤을 때, 자, 육군 9급은 어때요?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 계속 올라갔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뭐냐 하면 어때요? 이게 777 사령부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신호정보가 좀 약해요. 영상정보 같은 경우에는 정찰위 쏘고, 그렇지. 알키퍼라고 해서 어때? 글로벌워크도 도입하고 해서 영상 정보는 어때?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인간 정보는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뛰어났었다. 근데 신호 정보를 이제 정보 강국으로 가려면 어때요? 신호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777 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기 약간, 그치? 여기 멈추긴 했지만 그래도 어때?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군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약간 꺾이긴 했지만 있잖아요. 이게 공군 같은 경우에 어때요? 6.84, 6.82였다가 다시 10%로 된 거잖아. 그러니까 한 단계 어때요? 쉬워졌다고 할 수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꼭 그런다는 건 아니야. 올해 이제 공군이 어때요?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이 말 하면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때요? 공군이 약간
꺾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꼭 항상 꺾이는 건 아니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뭐 방첩사 올해 이제 그쵸 계엄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고 정보사령부도 어때 개혁한다고 하고 여기는 어때요? 이거는 항상 요때야. 그러니까 항상 2.77, 2.93, 5.6이라고 이제 한번 높아진 적이 있었지만 다시 뭐 2.45대니까 정말 여기를 쓰려면 어때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실력이 나와도 못 쓴단 말이에요. 이해했죠? 무서워서 못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국군정 7급 우리가 어때요? 뭐 국방정보본부라든지 합참의 정보본부라든지 뭐 방첩사령부 내년에 뽑을지 안 뽑을지 모르겠어요. 정보사령부 이런 데는 그쵸 뭐 몇 명 안 뽑아. 아무리 많이 뽑아도 뭐 10명이에요. 작년에 10명이었거든. 그러니까 10명이면 한번 써볼만 하지만 올해는 4명이었어. 그쵸 4명이면 거기 뭐 살 떨려서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좀 이제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온다든지 하더라도 미리 잘 나와야 돼. 그러니까 시험 볼 때 가서 잘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시험 볼 때 가서 잘 나오면 그쵸 이제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제 생각은 있잖아요. 직업이 그렇게 막 중요한가? 라는 생각은 들어 사실. 그러니까 정보직이라고 하면 뭐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 거잖아. 제가 진짜 유명한 학원에도 다녀봤거든. 메가스터디라는 학원에도 다녀봤고 동네 학원에도 다녀봤고, 우리 이제 하이클래스 학원은 뭐, 그치. 동네 학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뭐, 그렇게 아주 큰 학원은 아닌 거잖아. 근데 어때요? 이게, 가르치는 거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국방부 가서 하나, 육군 가서 하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했어? 그래서 요거 이제 생각해보면, 육군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꺾인다고 해도 어때? 얼마 안 꺾이겠구나. 그쵸? 지금 어때? 777 사령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구나.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이 어때? 내년에 꼭 합격하려고 하면 그렇지 육군이나 77 사령부 쓰면 좋겠다라는 거겠죠? 공군은 약간 도박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게. 자, 그럼 이제 하이클래스 필기 합격자 인원이다라는 거죠? 22년은 뭐야? 이때는 대량 채용이었었단 말이에요. 그치? 아까 2,700명인가가 지원자였었잖아. 이해했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때는 118명이었었는데 2023년부터 보면 어때? 23년, 24년, 25년이 어때?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독점이었어, 이때도. 원래 독점이었는데 어때? 계속 증가한다는 건 어때? 추세가, 그쵸? 추세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쵸?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그치? 추세를 보는 거예요. 이해했죠? 추세를.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합격 비율로 보면은, 그쵸? 이거는 41%에서 31%, 42? 그쵸? 이게 46%인데 잘못 썼네? 46%인데 43.67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고 있어? 이것도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이제 공부 방법이 일반화 됐다라고 할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죠? 공부 방법이 일반화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생활해보면, 그쵸. 올해는, 그쵸. 최종 합격 비율이 없잖아요. 그치? 자. 그럼 어때? 43.26% 어때? 40.99, 뭐 44.77인데, 요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필기 합격하면, 그쵸. 필기 합격하면 어때요? 최종 합격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걸 알 수 있어. 거의 비율이 비슷하니까. 이해했죠? 그러니까 필기 합격보다는 어때? 최종 합격 비율이 좀 높다. 그 2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때가 이제 이걸 제외하면 그렇죠.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렇죠. 이제 최종 25년도에는 올해는 얼마나 나올까? 그게 이제 엄청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올해는 기대가 된다.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게. 이거 막 엄청 복잡한데, 뭐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하이클래스 출신 선호부대 최종 합격자 비율이에요. 최종 합격자 비율. 자, 그러면, 자, 이거 이제 뭘 알 수가 있냐 하면, 선호부대는 어때요? 합격선이 굉장히 높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여기서, 하이클래스에서 공부하는 게 어때요? 그치? 필기 합격 점수를 더 잘 받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그쵸? 이게 방첩사하고 정보사령부, 정보본부거든? 이게 57.89%인데,
국군정도 어때요? 구급도 66.67%. 요때는 어때? 국기정이 별로, 이게 777 사령부가 별로 인기가 없었어. 왜냐하면 교대 근무 같은 걸 하거든? 뭐 그게 요즘엔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근데 교대 근무를 한다는 게 어때? 남자분들한테는 괜찮지만 여자분들이 어때? 그거 극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77 사령부가 되게 좋은 부대라는 걸 항상 말하지만 이게 이제 뭐예요? 여자들이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서는 뭐예요? 여자들이 항상 강세이잖아. 근데 여자들이 안 쓰면 어때? 합격선 올라가는 데는 약간 뭐가 있는 거야. 그치? 한계가 있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군, 그치. 공군 7급 뭐 이때 71.4%에. 자, 23년도에는 이제 뭔 일이 있었던 거야. 그치. 이거는. 자, 24년도에는 어때? 그치. 방첩사령부가 10명 뽑았고, 자, 10명 뽑았는데, 그치. 70%, 7명이 합격했다. 이때는 합참도 1명 뽑았거든? 근데 합참에서는 어때? 필기 합격 1명 했었는데, 그분은 어때요? 올해 이제, 작년엔 떨어지고, 올해 777 사령부 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치. 국군정은 어때? 그때 1명 뽑았기 때문에 어때? 이거는 그 1명이 여기 다니기는 어렵잖아. 그쵸. 이제, 그때는 이제 국기정이 이제 777 사령부가 어때? 작년에는 어때? 갑자기 777 사령부에 열풍이 불어서, 올해 공군처럼 어때요? 그게 이제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64.2%에 이렇게 되고, 근데 올해 봐봐요, 여러분. 777 사령부만 조금 이제 하락했지만, 비율이 하락했지만, 57, 66.67, 공군, 올해 이제 공군이 생각해보면, 이제 잘 봐, 여러분. 16명이 합격했거든요? 16명이 합격했는데, 12명의 성적을 알았어. 이거는. 그치? 12명의 성적을 알았는데, 12명 중에 7명이 80점이야. 합격선은 77.33점이었는데, 7명이 80점이라고. 그럼 보통 80점이면, 그치, 합격해야지,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80점을 받고도 합격이 그치. 약간, 그치. 뭐, 거기서 다 떨어지는 않겠지만, 80점 받은 사람 중에서도 불합격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군, 그게 어쨌든, 합격선이 높을수록 어때요? 이게 뭐야? 비율이 높아. 이해했죠. 그러니까, 그치. 필기시험은, 그쵸. 이게,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작년에 이거, 했다가 이제 욕을 엄청 먹었어. 욕을 엄청 먹었는데, 일단 하크 하이클래스의 면접 캠프에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야. 이해했죠? 아까도 어때요? 24년도에 192명이 어때? 필기 합격했다고 했으니까 나는 49명이면 어때요? 한 25% 되는 거잖아. 그럼 25% 정도 되면 표본수로 충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치 사람들이 자 그 하클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락인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락인 효과라는 건 어때? 함부로 못 옮겨가는 거야. 야, 필기 합격, 필기 시험 여기서 준비했다고 어때요? 면접하고도 여기 들으라는 법은 없잖아. 아까 23년 봐봐. 23년 보면 어때요? 다 옮겨갈 수 있는 거잖아. 정보직은 또 엄청나게, 그치? 정보가 빨라가지고, 그쵸? 그에 이제 확 휩쓰는 학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기학원 같은 경우에는 어때? 여기 그치? 너무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이거를 어때요? 학회를 넘을 수는 없지만 면접학원들은 뭐 그쵸? 그게 자 이게 확 변하기도 해. 그쵸? 그러니까 이제 강자가 이제 없었는데 어쨌든 84%, 12%, 4% 그쵸? 자 작년에는 어때요? 여기 선생님 이름들까지 다 써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는데 어쨌든 학교 면캠의 참가자들이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미국의 아이폰 있잖아. 아이폰이 정확히는 어때? 한 55%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폰이 한 8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중국 폰이 어때요? 한 5% 점유율을 갖고 있어. 그러면 아이폰만 조사해도 어때요? 스마트폰 조사 사람들의 성향을 조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우리 학원이 독점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실제로 어때요, 여러분? 자, 그냥 뭐 제미나이나 챗 GPT에 가서 어때? 정보직 이동훈 강사의 점유율을 한번 네가 추정해봐. 그냥 하면 안 되고 딥 리서치, 심층 리서치 이거 눌러가지고 해보면 그치? 한 75%에서 85% 정도 된다고 나와. 이해했죠? 그러니까 난 독점한다고 생각해서 어때? 이게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욕을 엄청 먹어서, 자, 올해는, 자, 그냥, 그쵸? 이거는 어때? 그냥 학클 명캠 참가자들 사이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학클 명캠 참가자들 사이에서, 그쵸? 84, 12, 4, 66, 8, 뭐 26,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사실 이것만 해도 있잖아요. 엄청 높은 거잖아, 84%라고 하면. 그래서 어때? 여기서 어떻게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나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추세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치? 여기서 더 올라갔어. 작년에 어때요? 제가, 자, 욕도 엄청나게 먹고 그래서 어때요? 이게 더 올라갈지는 몰랐는데, 더 올라갔다. 그럼 이제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때요? 학원 다니려고 온 거잖아, 여기는? 그쵸? 어쨌든. 그러면 어때요? 12%에서 어때요? 8%. 그러니까, 사실, 이 조사의 문제는 저는, 그치, 제가 사회학과 나와서 이 조사의 문제점을 알고 있어. 왜 그러냐 하면, 학원에서 실강을 듣는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학원에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학원에 다녀서 성공한 경험이 있으니까 어때요? 계속 학원을 다니는 거야. 근데 독학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독학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어때? 학원에 잘 안 다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독학의 비중이 어때요? 과소 표집될 가능성이 있어, 이거는. 이해했죠? 그러니까 학원에 친화적인 사람들만 대상으로 했으니까 독학이 이 정도로 이제, 그치, 독학하는 사람들 중에 12%밖에 안 될까? 그건 어때? 의문이 있어. 이해했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죠. 오히려 이것보다도 난 독학이 과소 표집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근데 어쨌든 추세가 중요한 건데, 그쵸? 작년에는 어때요? 우리 김우수 선생님도 어때요? 국가정보학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는 어때요? 김우수 선생님 수업이 한 23% 정도 됐었거든? 24%? 근데 어때요? 올해는 그치, 89%. 다른 학원으로 가지도 않았어. 김우수 선생님 수업 안 했을 때. 안 하신다고 했는데도 그냥 어때요? 이게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쵸? 자, 그래서 확실히 어때요? 학원 다니는 게 유리한 건 맞다라는 거예요. 학원 다니는 게 유리하다. 이거는. 그 다음에 어때요? 인강하고 실강을 봤을 때 실강이 유리해. 실강이. 그쵸?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사실. 길바닥에 시간 뿌리고 어때요? 그치? 배속으로 들을 수도 없잖아, 실강은. 그쵸? 그런데도 그치? 실강은 끝까지 다니면, 그쵸? 실강은 끝까지 다니면 거의 어때요? 그치? 그치? 작년에도 어때요? 한두 명 빼고는 다 붙었다. 이제 확인이 안 된 사람 한 명 있고, 어때요? 확실히 떨어진 사람 한 명 있고, 나머지 한 10명 중에 어때요? 8명은 붙었으니까, 그게 이제, 그 학원 다닌다고, 인강 듣는다고 그렇게 80%씩 듣는 건 아니잖아. 여기서 80이라는 건 뭐예요? 합격한 사람 중에서 제 수업을 들은 사람이 80%란 얘기야. 89%란 얘기고, 그냥 어때? 학원 다니면 어때? 합격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내가 어때요? 그냥 바보짓만 안 하면 어때? 합격할 수 있는 거는, 그쵸? 실강이 유리하다. 자. 이런 말 하면, 그쵸. 이렇게 말하면, 그쵸.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 하면, 또 왜 실강을 미는 거야? 다시, 저는 여러분이 어때? 인강을 선택하는 게 어때? 그치. 그거는 제 수입이 잡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어때? 실강을 선택한다고 해서 제 수입이 안 잡혀. 이거 어때? 실강은? 뭐니까 이거는 그렇죠. 시간페이로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 100명이 와서 듣든 1명이 와서 듣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익에 반하는 얘기를 하는 거는 어때? 사실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익만을 위하면 여러분 그렇죠. 다 인강 들어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치 강사 입장에서 어때요? 그건 양심에 걸고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춘천에서 다니겠대. 왔어, 춘천에서. 그래서 그때, 그치, 춘천에서 여기를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 옆에 부원장님도 계셨어요. 지금 부원장님 말고, 다른 부원장님. 자, 그래서 어때요? 부원장님이 저보고 상담하라고 한 건 뭐야? 얘를, 그치. 잘 상담해서 어때? 실강 다니게 하라고 한 거잖아. 근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거야. 그래서, 그냥, 그치. 인강 들어요. 그러니까 돌려 말했지만, 결국 그 말이었어. 근데, 그분이 어때요? 한 2개월 다니다가, 그치, 다시 학원에 왔더라고. 근데 어때? 그분이 합격하는 거 보고, 그치,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 알았어. 근데 하나만 딱 들어보면, 여러분 잘 봐요. 설명회를 본다고 했어도, 여러분 만약에 유튜브에 올라온 설명회를 들을 때는, 이거 몇 배속으로 듣겠어? 한 1.6배속이나 2배속으로 듣겠지. 한 1.6배속 정도 듣겠죠? 1.5배속 정도로 들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할 때는 어때? 그냥 1배속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어때요? 제 말이 굉장히 느리게 들리건 하지? 아니지.
영상으로 볼 때는 어때? 굉장히 느리게 들리고 답답해서 어때요? 1.5배속으로 듣는데, 그쵸? 지금 어때? 실강으로 들었을 때는 어때? 제 말이 이렇게 느리게 들리지 않는 거는 그 정도로 어때? 집중력이 높아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하면은, 그치? 지금부터 하면은 어떻게? 그치? 같이 옆에서 공부해주는 사람들이랑 함께 공부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추세가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 다른 학원 뭐 몇 %인지 몰라. 공개를 안 하니까. 이해했죠? 그런데 어때요? 추세로 증명하는 거는 뭐예요? 합격자들의 선택이 모이는 현상이다. 그치, 그치. 이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재미나이한테 물어봤더니 위대한 수렴이라고 하더라고. 그치? 위대한 수렴. 자. 정보사회론 합격자는 어때요? 이게 점유율이 84%에서 어때요? 89%로, 그치? 근데 이제 국가정보학이 어때? 65%에서 89%로 24%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듣는 사람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학클 면캠에서는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독학의 비중이 작년에도 작았는데 더 감소했단 말이에요. 자, 합격자들이 검증된 시스템으로 대거 이동하는 현상이 통계적으로 뭐 증명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보면 역대 정답 논쟁이 어때요? 26번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26번이나 있었는데, 자, 이거 이제 K학원이라고 쓴 건 어때요? 이번 올해 이제 새로 강의를 시작하시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학원인데, 자, 그래서 어때요? 선생님이 어때? 8개가 답이 달랐었는데 어때? 나중에 92점 받은 사람이 있었어, 그때. 92점 받은 사람이랑, 그쵸. 합쳐서 이렇게 보니까 8대 0이야. 그쵸. 그리고 어때요? 여기 이제 뭐예요? 지금, 지학원에는, 그쵸. KJ 선생님이 있고, KM 선생님이 있는데, 여기도 뭐 4대 0 해서, 제가 이순신도 아닌데, 그치. 26습 무패다. 그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라고 했는데, 어때? 강사들이 전부 달려들어도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반박 불가능한 권위가 된 거야, 이제. 26승 0패의 기록. 자, 객관적 사실이잖아, 이거는. 그치. 요즘에는 어때요? 합격자들이, 고득점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때? 누구 답이 맞았는지 바로 알아낸단 말이에요. 정답만 딱 발표되면 바로 알아내. 그래서 어때요? 지난 모든 정답 논쟁에서 어때? 무패다. 그쵸? 이기론, 제 책 이름이 이기론이야. 이해했죠? 이기론. 그래서 이기론 시스템의 절대적 정확성 증명했다. 그쵸? 이 말, 유일한 신뢰할 수 있는 권위다.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권위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기준이 변화했는데, 누가 더 잘 가르치는가에서 누구의 말이 정답인가로 어때? 옮겨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는 거야. 작년하고 어때? 작년에도 성적표를 한 26명은 보내줬거든? 9급이. 올해는 어때요? 78명이나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적표 보내준 사람들보다 올해 성적표를 더 많이 보내줬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4년이랑 25년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작년에 9급 필기 합격자의 과목별 중위 점수를 받은 경우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중위 점수하고 평균은 어때? 큰 차이는 없어. 이거는 이해했죠? 근데 이제 꼭 중위 점수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치? 양 극단값이 어때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게.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자, 지금 서울대학교에 어때요? 그치. 가장 연봉이 높은 단과대학 어디냐? 그럼 어때요? 인문대학이래요. 왜 인문대학이 왜 연봉이 가장 높아? 그러면 이재용 씨가 어때요? 서양사학과 나왔거든. 그치. 정용진 씨가 어때요? 동양사학과. 그리고 어때요? 메가스터디, 그쵸. 우리가, 자, 메가스터디 창업하신, 그치. 그 선생님도, 그쵸. 그 선생님도 어때? 그 선생님도 서양사학과. 서양사학과에서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나오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그쵸. 이재용 씨가 동양사학과구나.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극단값을 어때요? 배제하기 위해서 중위 점수를 쓰는 건데, 자. 근데 생각해보면 어때요? 이거는 그렇게 극단값이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고. 그래서 올해 이제 다시 잘 계산을 해봤더니, 평균 점수하고 중위값하고 어때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 자, 그러면 24년도에는 어때요? 60점이었었거든. 60점. 그렇지. 육군이 60점이었는데,
그때도 뭐예요? 76점 맞는 사람이 있었어. 뭔 말인지 알겠죠? 16점이나 높은 사람이잖아. 이해했죠? 그냥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60점이라고 하더라도 어때? 여기가 가장 높잖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 하만 여기 정도.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 어때요? 한 69.33점 정도 될 거야. 이해했죠? 69.33이면 여기 정도 되는 거잖아. 이해했죠? 그러면 작년에 69.33점을 받았다고 하면 어때요? 사이버 작전사령부, 그치? 사이버 작전사령부하고 정보사령부가, 그치? 그때 64점이었어. 한 명 뽑았는데도 어때? 64점. 한 명밖에 안 뽑을 때 오히려 어때? 합격선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 그쵸? 근데 어때요? 777 사령부가 어때요? 작년에 64점이었었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육군이 60점이었었거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자, 거기서 64점에다가 어때? 69.33이면 어때? 5점이 높은 거잖아? 그러면 이 정도면 웬만하면 안 뒤집힌단 말이에요. 면접에 가서. 이해했죠? 자, 면접관한테 욕을 하지 않는 한 어때? 거의 뭐 뒤집히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중위 점수만 받으면 되는 거야. 중위 점수만. 이해했죠? 중위 점수만 받으면 되는 건데 국어는 올해도 80점이야. 이해했죠? 올해. 국어는 어때요? 올해 80점인데, 어쨌든, 국가정보학이 어때요? 76점도 이게 높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다시 80점으로 높아졌다라고. 높아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48점이었었는데, 올해는 어때요? 중위점수가 72점으로 상승했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게. 이해했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이제 생각을 해봐, 이제.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럼 뭐 어떻게, 변동이 이렇게 심한데 이걸 어디다 맞출까? 그걸 따라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주식 투자 하면 안 돼. 주식 투자를 했는데 어때? 높아진다고 해서 그걸 따라 사고, 떨어진다고 해서 어때? 그걸 이제 팔고, 그럼 망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22년도에 어때요? 이게 76점이었어, 육군이. 자, 왜냐면 육군을 항상 많이 뽑으니까 어때? 이게 뭐 변동성이 그나마 이제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어때? 23년도에 이게 68점이었어요. 68점. 자, 근데 24년도에 60점이었었고, 올해 25년도에 68점이야. 자. 그러면 올해처럼 성적표를 많이 보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몇 점 맞고 합격하는지 몰랐던 거지. 사실 어때요? 이게 여긴 76점이었으니까 어때? 이때는 정보사 이론 점수가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이해했죠? 그러면 올해 이제 점수를 보자는 거야. 올해 점수. 자, 그럼 어때요? 국어는 아까 84점에서 80점, 80점에서 84점 정도 맞으면 되는 거예요. 국가정보학이 어때? 76점도 높다고 생각했는데 어때? 80점이 됐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때? 정보사회론이 아까 48점이었는데 어때? 72점이 된 거잖아. 이해했죠? 그러면 68점일 때 정보사회론 72점이었으면 어때요? 이때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때는 어때요? 68점보다도 어때? 8점이 높았으니까 어때? 이때도 정보사회론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뭐 DC 인사이드나 뭐 수험생 커뮤니티, 그러니까 DC 인사이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DC 인사이드가 그나마 나아. 이해했죠? 뭐보다 카페나 이런 데보다 DC 인사이드가 낫다고. 이해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때? 커뮤니티 중에 가장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서 어때? 거기 페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했죠? 자, 그래서 거기가 그나마 난데도 어때? 그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때? 그냥 아무 말이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보사회론 꽈락만 면하면 합격한다는데 어때? 정보사회론 꽈락만 면하면 합격한 게 어때? 그치? 4년 동안 중에서 24년 한 번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정보사회론을 어때요? 그치? 옛날, 그쵸? 자, 정보사회론 점수가 지금까지도 어때? 그렇게 낮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확실히 올해는 있잖아, 여러분. 25년의 정보사회론 점수는 뭐냐 하면 76점하고 80점이 어때? 이게 각각 16%야. 이해했죠? 여기 이 두 점수 때 76점하고 80점에 32%가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럼 32%면 3명 중에 1명은 어때? 76 아니면 80점 받는다는 얘기잖아. 이해했죠? 그럼 여기서 76이나 80점, 여기는 다 합격한 사람들이, 맞아. 이건 다 합격한 사람들 점수만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어때요? 만약에 60점 받았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76점이면 어때요? 4개 차이잖아요? 그 5.33 차이야. 이해했죠? 5.33 차이, 평균 5.33을 3과목밖에 안 되는데 어디 가서 따라가? 못 따라가. 뭔 말인지 알겠죠? 뿐만 아니라 정보사회로를 잘하는 사람들이 국가정보학도 잘해. 왜? 보통 정보사회론 제 강의 듣는 사람들이 국가정보학도 제 강의를 듣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치 22년도인가예요. 22년 7급인데 22년 7급 이때는 놀랍게도 어때요? 국가정보학이 국정학이 정사론보다 점수가 낮은 적이 있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국가정보학도 어때요? 예전처럼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그래서 어때요? 76에서 80점 이제 이런 거는 그치 이런 건 뭐 괴물들이지 진짜 96점을 제가 쳐도 96점은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쵸? 96점, 92점 저도 제가 치면 92점은 나왔을 것 같아요. 어쨌든.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항상 보면 저보다 한 개 더 맞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해했죠? 자, 그래서 어때요? 그 어쨌든 76에서 80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위 점수가 72점인데 이거 최빈값이라고 하거든?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을 최빈값이라고 하는데 최빈값이 어때요? 76에서 80점이니까 정보사회론도 어때요? 이게 과락만 면하겠다든지 60점 받으면 된다든지 그러면 어때요? 안 된단 말이야. 이해했죠? 육군을 합격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국가정보학을 봐봐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국가정보학 보면 이게 뭐 80점에 84점이야. 이해했죠? 24년이네. 24년도 놀랍지. 24년인데 이때는 어때요? 중위점수가 76점이었었잖아. 그치? 중위점수가 76점이었었고 이때도 84점 맞는 사람들이 있었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올해를 봐봐. 올해 놀랍지 않아? 88점. 이제 여기서부터 더 올라갈 때도 없는 거야. 이제 저거는 이제 뭐예요? 행정직께서 행정법이나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어때? 막 그쵸? 우리는 4점이잖아. 그러니까 어때? 88, 92, 96 이런 식으로 나가지만 행정법이나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어때? 90, 95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그치? 여기서 한 개만 더, 그 4점만 더 올라가면 국가정보학도 이제 뭐예요? 그치? 그냥 공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온 이유가 그쵸? 생각보다 사람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는구나. 이것만 알고 가도 어때요? 엄청나게, 그치? 내가 1년을 어때? 낭비하지 않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때? 88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뭐 이때도 뭐 92점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7급은 성적표를 보내준 사람이 몇 명 안 돼서 저렇게 어때요? 시각화할 수 있는 정도의 어때요? 우리가 그렇죠. 표본을 제가 입수하지 못해서 그냥 중위 점수를 보는 건데 자 지금 23년하고 24년을 보면은 어때요? 국어가 그치 좀 쉬워졌다고 할 수 있네. 그치? 근데 국가정보학은 어때? 그대로잖아. 국가정보학 그대로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정보사회론은 어때? 68점에서 72점인데 이때도 68점인데 올해 정보사회론이 좀 어려웠어. 7급 이해했죠? 심리학은 어때요? 이때 72에서 76, 80, 68. 심리학도 좀 어려워서 올해 그쵸 7급은 굉장히 어려웠다. 자, 근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쵸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때요? 9급으로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 이게 이거보다도 어때요? 71점. 근데 그쵸 71점, 67점이었었거든 올해 육군이. 그럼 어때? 이것도 딱 4점 차이 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중위 점수만 다 받으면 어때요? 중위 점수만 다 받으면 예전에는 중위 점수만 받으면 요때 방첩사가 74점이었었거든. 이해했죠? 그럼 어때? 중위 점수만 받으면 어때? 5점이 높아서 어때? 그것도 뭐 안전하게 붙는 거잖아? 근데 올해는 방첩사가 무려 4명밖에 안 뽑으니까 77점이야. 이거는 4과목이니까 여기는 어때? 소수점 이런 게 안 나와. 7급에서는. 그래서 어때? 77점이 나왔어. 그러니까 중위 점수를 받아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방첩사는 어때? 함부로 쓰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올해는 방첩사는 안 뽑았지. 그렇죠? 국방정보본부하고 합참하고 정보사령부 합쳐서
합쳐서 4명, 세 부대를 합쳐서 4명 뽑았는데, 그쵸. 77점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아까. 자. 2024년에 중위 점수는 어때? 48점이었어요. 그쵸? 근데 2025년에는 어때? 이게 72점이잖아. 근데 작년 이상 했던 거예요. 이해했지? 그러니까 언제나 어때? 중위 점수, 정보사회론 중위 점수도 76점 아니면 72점이었다라는 걸 이제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어때요? 고밀도 점수잖아. 그러니까 이게 고밀도 점수가 뭐예요? 최빈값이라고 했잖아요. 최빈값은 중위 점수가 72점이지만 어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맞는 점수는 뭐야? 76점과 80점이고 국가정보학은 무려 88점이란 말이에요. 이해했지?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어때요? 조금만 셔트 할게요. 자, 지금 2025년 시험 데이터의 심층 분석인데, 자, 이제 승리의 새로운 기준, 그치. 제가 쓴 건 아니고, 저 이런 거 싫어하는데, 그치. AI한테 써달라고 하니까 어때? 승리의 새로운 기준, 이렇게 써줬단 말이에요. 80점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또 모르는 거야, 이게. 그치. 또 이제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작년 같은 애가 뭐라고 했어요? 굉장히, 그렇지. 예외적인 경우였었잖아. 2022년에 어때? 76점, 2023년에 68점, 작년에 60점이고, 올해 다시 68점이니까 어때요? 다 비슷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21년도 마찬가지였어.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어때? 실제 합격자의 최다 분포 점수대의 확인 있다. 그치? 정보사회론 어때? 76점에 16%에 80점에 16%에서 3명 중 1명, 31%가 어때? 76에서 80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있잖아, 여기서. 과락만 면하자. 정보사회론은. 아니면 60점만 목표로 하자. 그 합격할 수가 없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걸 이제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티에서 하는 말들은 생각해보면 저만큼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있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때? 자기들이 시험 보고 그냥 하는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으로 얘기하는 건데 올해도 봤지. 올해 봐봐요. 여러분, 올해. 시험 딱 보고 오니까 어때? 80점 넘은 사람들은 자기 친구들이 전부 80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때요? 한 66점, 67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합격선은? 이렇게 예측을 했더니 선생님 그거 너무 낮아요. 그거. 그치? 다 80점 넘는데 66점, 67까지 갈 리가 없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어때요? 자기 친구들이 다 50점인데 자기 혼자 66.67 받았어. 그러면 야, 저것도 그치. 저거 너무 높아, 저거. 그치? 아까 봤잖아요, 여러분. 경쟁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 이해했지? 경쟁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어때? 작년에 50명, 많이 뽑아도 한 50명 뽑는데 어때? 96명씩 뽑는데 이게 점수가 올라간다고? 웃기지 마라 했는데 실제로 어때요? 68점 받았지.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온 건데 근데 어때요? 양극화돼 있잖아, 점수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너무 그치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높다고 하는 건데 나중에 가면 어때? 이 새끼들 다 뻥이었구나, 그치? 니네 뭐 점수 어렵다며. 아니 잘 봐, 이게 있어. 꼭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은데 84점 이렇게 맞는 사람들이 이해했죠? 76, 그치? 80, 84 이렇게 맞는 사람들은 어때요? 뭐만 기억날까요? 자기 틀린 것만 기억날 거 아니야. 그 시험을 못 본 것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전교 1등 하는 새끼가 어때요? 맨날 이제 하나 틀렸다고 우는 게 왜 그런 거야? 자기 틀린 것만 생각나니까, 그치? 그런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했잖아, 그치? 그럼 어때? 뭐 요행이 맞았어, 한 두세 개. 그럼 어때? 맞은 것만 생각나니까 어때요? 굉장히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쵸. 이게 실제로 점수가 어때요? 야, 정보사회론도 뭐 그렇게 쉽지 않았어. 60점이면 잘 본 거야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가장 많이 맞은 사람은 어때? 76에서 80점이고, 그쵸? 자, 국가정보학도 어때요? 최다 합격자 배출 점수대가 88점이니까 어때요? 3개밖에 안 틀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야, 그렇게 쉬웠어도 저렇게 쉬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약간 무서운 점이 있어. 조용히 점수 나올 때까지.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내 점수가 96점이야. 정보사회론. 이러고 막 진징하고
야, 너 이거 어떻게 맞았니?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쵸. 이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그쵸. 조금만 쉬었다가, 나머지를 또 보도록 할게요. 자.